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택의 공급 확대를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고금리에서 점차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한은 총재가 구체적 수도권 부동산 공급안 나와야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경기 활성화 정책하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부동산의 안정화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추세가 인하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을 사는데 좋은 여건이 또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은 총재가 한 얘기를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제 많이 자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아무래도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지금 현재 지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들 이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이제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컬럼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2027년 이후에는 주택 공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전무하고요. 경기와 인천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다 공급이 아닌 공급 부족, 그리고 수요 과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 심리를 증폭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부동산의 가격을 좀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대출의 규제를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대출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영끌, 가계 대출 2조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 당국에서 전 은행권을 소집했다고 해요. 대출의 규제를 조금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하지만은 대출 규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출의 규제가 장기간 계속해서 간다, 이런 부분들은 경기 상황에 맞지 않고요. 일부 일시적으로 이제 대출의 규제를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의 규제, 이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이제 전월 대비 증감액을 보게 된다면 전월 대비해 가지고 대출의 증가액이 1조 9,900억 원, 엄청나죠. 2조 원이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달이 되면은 DSR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제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전에 대출을 실행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해서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하락기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주택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올랐던 시기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 효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다시 공급 부족이라든가 금리 하락 그리고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에 집값 역시도 많이 올랐죠. 보면은 서울의 집값이 10년 동안 2.5배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서울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오른 그 지역들인데요. 1위는 성동구가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강남 3구 이외에 이제 성동구하고 그리고 마포구, 이런 곳들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9년도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청약을 통해서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하는 감사의 메일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도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부동산이 하락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생 안정 자금을 이제 대폭 풀 거라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화폐를 많이 풀게 되면은, 지원금을 많이 풀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시기가 조금 지나게 되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금리가 하락하고요, 인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얘기했던 2027년 이후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공급이 미루어지고 있고 계획대로 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지표들을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데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이 100%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변수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공급 부족 현상하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중심을 둘 수 있게끔 지표가 지금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집가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2.5배가 상승을 했고, 성동구라든가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이제 강남 3구하고 규제 지역인 용산구를 제외하면 성동구, 강동구, 마포구가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서울의 전체 주택 중에 노후주택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노후주택들이 개선이 되고 재건축이 되면서 이러한 서울의 주택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신규 주택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주택들이 공급이 안 되고 지속해서 개발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주택들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더욱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 30년 이상 주거용 건물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 중에는 이제 서울의 29%, 전남의 27%, 그리고 대전이 35%로 가장 많았고요. 인천과 울산 같은 경우에도 25%로 노후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러한 노후주택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건축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주택 공급도 되지 않고 금리 인하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지속해서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들, 계약금 5%의 역세권의 아파트들의 정보를 공유해 드렸고요. 또 지금 현재 거래가 증가되고 있고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곳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 곳들을 많은 펜딩 멤버십 멤버분들한테 오픈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폭등을 할 아파트 지역이 어디 있는지도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런 온기가 퍼지면서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부동산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달 이제 다음 주죠. 6월 28일에 또 펜딩 멤버분들하고 현장 답사를 합니다. 현장 답사를 하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 분의 실제 경험담,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펜딩 멤버분들 중에 경매 낙찰을 받아가지고 명도를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 집 마련을 한 분들하고도 스터디 참여를 하면서 현재 있었던 실제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니까 현장 답사도 같이 하고 저와 함께 지속해서 스터디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면서 주택 공급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경기를 이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추가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3기 신도시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릉 신도시, 그리고 인천 계양, 그리고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 주택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이 17만 3천 호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추가 발표를 하면서 5만 호를 추가로 공급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신규 택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 가지고 2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다음 달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7만 3천 호의 주택 공급안을 이제 대폭 늘린 7만 호를 늘린 24만 3천 호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개선안들을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을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것인지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개선책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폐교 부지와 국공립대 부지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태릉 CC와 용산 정비창 등 88 대책 후속 부지를 개발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택지 지구를 3만 가구 추가하고요. 여기에 또 1만 가구 추가해서 지속적인 신규 택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농지 전용 등 택지를 확보해서 신규 그런 주택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러한 개선책들을 지금에서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이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 뭐 금리 인하라든가 또 공급 부족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 그리고 새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정책들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의 규모 안에서 잘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주택을 사야 된다,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생각들 중에 참고할 만한 부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또 여러분들과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이론과 실전 경험들,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 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